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7월 19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남부지방, 중부지방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폭우로 인해가지고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번 주말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각자가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한 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감스님들 꼭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때문에 대신에 덕분에, 미안해 대신에 고마워, 안 돼 대신에 해보자, 너는 왜 대신에 너니까. 항상 감스마일이 이 말로써 이렇게 긍정의 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 플러스 2배 긍정, 그리고 이제 희망과 용기를 갖다 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스님들도 이런 것들이 자꾸자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상대방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말하기가 좀 쑥스러우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덕분에 고마워, 해보자, 너니까, 그리고 사랑해 라는 이런 이야기를 꼭 해보시면, 보니까 이것도 연습이 돼야지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스님들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노무현식 대책 반복, 집값 안정시킬 수 있나 라는 18년도 9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규제만 하면 또 집값 오른다고 전문가분들이 많이 비판을 했었고, 노무현 시즌2가 된다는 소리를 2018년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보니까 날짜가 9월 14일이네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시즌2 된다는 소리를 갖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것들을 시간 지나서 보니까 문정부 때도 부동산이 폭등을 했고, 또 지금 다시 6월 27일 대책 627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초강력 규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5월달인가 4월달에 그런 이야기 6월달에 했었나, 아무튼 이재명 정부도 문재인 정부처럼 이렇게 될 거다, 부동산도 아마 문정부 시즌2가 될 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안 될 거라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 스터디에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모두 힘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98년도에 IMF 때인데요, 생애 첫 주택을 구매를 했었는데 정말 잘하신 거죠. 98년도 아무도 집 안 살 때 노원 하계 현대 1억 7천 대, 대치 운마 1억 6천, 과연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가진 돈이 2억 2천 있었는데 노원 현대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1차 실패였고, 2차 실패는 더 심각합니다. 노원 현대를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매도를 했고, 매도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축 1년 된 역삼 푸르지오 32평을 8억 초반에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2010년도에 9억 후반에 매도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때 당시에만 해도 1억 넘게 벌었기 때문에 뿌듯한 상태에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만약 이걸 갖다 계속 보유를 했거나 아니면 이걸 매도를 해가지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탔다고 하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살면서 두 번의 기회를 말아먹었다, 강남이 이렇게 될 줄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힘내세요라는 이 이야기에 감스님들이 힘이 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처럼 똑같이 이런 오판을 해서 나의 자산을 갖다가 불릴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은 빙산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부이고요.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외로움, 그 다음에 지루한 반복, 그 다음에 집중, 끈기, 일일 목표 달성, 시간관리, 눈물, 잠 못 이루는 밤, 결단력,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스마일이 주 6일 방송합니다, 멤버십까지 하면 주 7일 방송합니다 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일부러 이야기를 갖다 안 하는 이유가, 사람들은
저의 아침 방송을 우연찮게 보시는 분들,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저를 이해하시고 또 저를 갖다 응원하시겠지만, 저를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 그래 감사스마일 유튜버구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데 과연 한번 들어보자, 맞는 얘기인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그림처럼 감사스마일이 아직 저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직 성공을 갖다 하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감사스마일이 이제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16년 동안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부동산은 이렇구나.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책 보면서 그래 내가 왜 이때 이걸 갖다 몰랐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 대다수인 사람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인사이트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도 설정하셔가지고 감사스마일에게 꾸준하게 응원해 주시고, 또 부동산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본인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본인이 인사이트를 갖다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강남 집값을 잡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회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대출 규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강남이라든지 내가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사다리를 갖다 지금 걷어차고 있는데, 이분들은 참 신기하게도 지금 다 강남이라든지 용산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참 대단한 살신성이 나섰다라는 이 한 줄 이 말이 가슴을 갖다 콕하게 만드는데, 저는 각자 도생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작년, 재작년에도 많은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 정부에서, 나라에서 내 집 마련 해주지도 않고, 제가 그제 방송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어제 방송이었나요? 아무튼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주거 부분만큼은 진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주거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집 한 채는 하루라도 빨리 장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저희 찐팬분께서 수색 6구역 준공인가가 듣겠다고 일단 뭐 조합에서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나봐요.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또 수색 등산뉴타운에 또 많은 감스님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아마 조합원 보전 등기가 토지 등기가 아마 11월 이내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는, 연말 안에는 보전 등기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전 등기 난 이후에 매도를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는 말씀 드리면서, 진짜 수색 등산 뉴타운 제가 생각했을 때 5구든 8사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특히 지금 신축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가지로 뭐 디센자가 지금 현재는 대장이지만 여러가지로 뭐 수색 등산 뉴타운 포함해서 상암 DMC, 또 상암이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서울 링이라든지 뭐 상암 DMC 서울 재창조라든지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제 고양 장항 S1 일반 공급 접수 물량을 어제 접수 결과가 나왔는데, 청약 접수가 감사스마일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접수가 그렇게 많지 되진 않았는데, 일반 접수 물량이 11,062개 통장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일반 총 경쟁률이 47.27대 1이고요. 5구 타입은 79.3대 1, 84 타입은 상대적으로 84 타입 경쟁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84T 타입은 제 예상대로 100대 1이 넘었는데 110.25대 1로 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감스님들 중에서 특히 또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에 또 본인의 그런 고민사항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의견들을 남겨주셨던 분들 중에서 진짜로 내가 원하고 간절히 내가 장항 S1에 3년 후를 갖다 내다보고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셨던, 내 집 마련에 도전하셨던 분들이 꼭 감스님들 중에 당첨자가 나오시기를 소망드리고 응원하고, 만약에 다음 주가 아니죠, 8월 초쯤에 이제 당첨자 결과 발표가 나오면 그때 당첨되신 분들은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라든지 감사스마일 TV에 당첨되었다라는 한 줄 댓글만 남겨주셔도 감사스마일이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집값 재앙을 뒤쫓나 문화일보의 이제 권도경 산업부 차장님께서 참 문정부와 참여정부가 집값 급등 원인을 투기 탓으로 받고 이에 해법은 같았다. 규제 일본도 정책만 내놓은 것이고 득보다 실이 더 컸다는 건 체득했는데 두 정부 모두가 상승 규제 관망 상승만 반복했고 임기 내내 시장과 전쟁을 벌였다. 새 정부 방침도 지금 다르지 않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는 맛보기다. 주택이 투기 수단이 돼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또 밝혔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똑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갖다 주식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도 했는데 저는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유동성 때문에 뭐 코인이라든지 뭐 해외 주식이라든지 국내 주식 시장이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진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면 좋겠지만 지금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또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더 좋아질 일이 없는데 참 그리고 지금 워낙 가치는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을 갖다 잡기 위해서 일단 규제만 지금 자꾸 하고 규제가 생기면 규제가 없는 곳으로 가는데 모든 지역을 또 규제하면 수익이 많이 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되고 돈이 몰리는데 그러니까 돈이 이익이 생기는데 돈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부동산은 주식과 다른 시장이기도 하고 집은 주거 공간이자 주요 투자처이기 때문에 돈의 성격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규제로만 억누르는 정책이 먹힐 리가 없는데 정말 똑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등장한 신조 이생 진망 영끌 패닉바잉 전세난민 벼락거지 이런 이야기가 똑같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똑같이 지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저는 상당히 됩니다. 하지만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디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해서 그리고 또 장학 S1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또 남양주 왕숙에도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지금 들어오고 싶은데 서울은 지금 공급을 하지 않고 있고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도 이거를 풀어주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 진짜 이런 양극화가 초양극화가 갈 것 같고 돈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 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구조고 앞서서 이것처럼 제가 이 그림처럼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은 모든 분들이 지금 강남과 용산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일단 서민들은 그냥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각자가 현명하게 정말 내가 만약에 6억밖에 없다 그럼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연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여력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모든 대출까지 끌어들여도 5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5억대에도 찾아보면 있으니까 5억대로 내 집 마련 하시고 아니야 나는 신생아를 갖다 출산했기 때문에 신생아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그 혜택으로 해서 내 집 마련하거나 청약에 도전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좀 약간 좀 진취적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고가라고 했던 한국경제의 기사는 7월 10일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이때만 해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실거래 했던 것들 때문에 신고가가 갱신된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분위기는 7월 19일 분위기는 확실히 조금 수그러졌습니다. 현재 고가 아파트 거래가 좀 줄고 있고 하지만 지금 가격은 더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갖다 시향을 갖다가 가장 또 잘 정리하는 또 리틀뱅님의 시향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월 16일 날 리틀뱅님의 커피챗 내용인데 호가도 거래도 뒤죽박죽 지금 시장 어떻게 읽어야 할까? 제가 핵심적인 내용 시간 관계상 그리고 리틀뱅님의 커피챗을 갖다 구독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가 물론 제 방송도 물론 정말 제 나름대로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좋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이라든지 시황을 갖다가 다 분석할 수 있으니까
꼭 리틀뱅님의 커피챗도 구독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도 되는 단지들까지 상급지에서 내려오는 한기를 느끼고 있고 심리적으로 지금 눌려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차차 유불리에 대한 계산이 끝나고 전세가 상승이 피부로 와닿을 때쯤이면 거래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40억 이상이 필요하고, 잠실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20억 후반에서 30억이 필요합니다. 마포 신축을 또 사려면 현금 20억이 또 필요한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또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 예단하는 것이 매우 이르다. 수요가 쉽게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6억 이상 주담대 금지의 효과와 압박은 예상보다 크고, 가격이 높은 곳일수록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크고 가격이 낮을수록 대출 규제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규제가 주는 효과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대부분 기분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 역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시장은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진 않는다. 지금은 규제의 타이밍이고, 그리고 이번 규제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다음 수순은 더 강력한 규제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있는 선택지를 미리 여러 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벨트, 특히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진짜 실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또 매도 호가가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가격이 10억 미만, 진짜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정말 이제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8월 말이나 9월 달쯤 되게 되면 더 반사 효과, 반사 이익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수색 경산 뉴타운이라든지, 나는 어찌됐든 간 인서울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진짜 15억 이내, 12억 이내 정도는 충분히 그런 기회가 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규제 이후 3주차 시장 점검과 앞으로의 전망인데, 오늘 또 토요일이고 또 감스님들 토요일 같은 경우에 또 비도 오고 해서 오늘 또 외부를 또 안 가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발췌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틀뱅님 모시고 인터뷰 방송을 갖다 지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로 리틀뱅님께서 시간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휴가 다녀오고 난 이후에 8월 달쯤에 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다음 주에 시간이 된다고 하시면 다음 주에 한번 또 모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출 규제 영향으로 조정은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고, 금매는 아래 급지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다만 15억 이하는 그나마 영향이 적은 편이다. 조정은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거래량을 수반하지 않는 가파른 상승세를 탔던 단지들은 지금 더 큰 폭의 조정이 시작되고 있고, 또한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올랐던 재건축 단지들의 또 약세가 지금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하반기부터는 전세가 또 치솟고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거래량이 지금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초강력 대출 규제의 이런 저점은 내년보다 빠르게 찾아올 수 있는데 약 3개월 안팎으로 예상한다. 즉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단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관망하고 이런 것들 지켜보자라고 또 생각을 하는 데다가, 추가로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포함해가지고 다른 또 지금 공급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6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라든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등은 아직까지 시장 전반에 꽤 강한 그늘을 들일 것이고, 15억 이하 단지로의 수요 하향 이동과 갭투자 수요는 오히려 하반기부터 더욱 절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는 양극화가 아니라 갭매우기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금매 잡기도 바닥 잡기도 리틀뱅님의 커피챗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스마일이 결론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즌2가 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주택 정책 수요 억제로만 지금 가져가는데, 이 수요 억제가 과연 계속 내년 내후년까지 가지 않을 거고, 또 지금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들을 다들 알고 있고, 또 금리는 계속적으로 또 내려간다라는 것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몇 달, 그러니까 3개월이 갈지 6개월이 갈지, 그리고 또 최근에 갭 투자가 없을 거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갭 투자도 지금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올 하반기에 전세라든지 월세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그널이 또 유동성 증가라든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코인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스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 서두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분양을 기다려도 되겠지만, 마냥 그냥 대책 없이 준비 없이 분양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것들을 갖다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꼭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서두르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7월 19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 이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잠깐 끌어내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비 피해 없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